안녕하세요 친구들. TV중학사회 1 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거주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거주 지역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요. 달라집니다. 유리했던 지역이 불리했던 지역으로, 불리한 지역으로, 불리했던 지역이 유리한 지역으로 변화하는 사례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중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 거주에 불리했던 지역이 유리한 지역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갯벌을 간척지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추워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알래스카에서 자원이 발견이 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는 오히려 이 그린란드 지역에서는 이 농경지를 또 확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했던 장소가 불리해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자, 한때는 이 넓은 초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바로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는요. 너무 지나친 경작과 방목으로 인해 현재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은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떤 지역에서는 또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바닷물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잃게 하는 그러한 경우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이 변화하는 사례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필수 개념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지금도 마음 편안하게 펜 다 놓으시고 선생님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거주 지역의 변화예요. 그렇죠? 유리했던 지역이 불리한 지역으로, 불리한 지역이 유리한 지역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요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주 지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은 이 노력이 지나쳐지면 결국 살기 좋았던 이 환경이 훼손이 되고 결국 우리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들의 이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개발들이 이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현재 유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유리할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닫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꼼꼼한 개념 정리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눈에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곳,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기술 개발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이 발전이 엄청 뛰어나졌죠. 그죠? 이 기술이 결국 자연의 제약을 극복해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원 개발. 경제적인 돈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이 조건쯤이야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 개발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뛰어들기도 하고요. 또 기후 변화. 실은 인간에게 재해라고만 느껴질 수 있었던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불리해진 지역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인 경우가 있고요. 또 자연재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나친 농업 활동이나 지나친 자원 개발 또는 인간들에 의해 발생한 인재 그리고 또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재해가 바로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을 보도록 할까요? 자, 유리해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 의해서 변화한 지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인간 거주에 불리했던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천 쪽은 바로 황해안 쪽이고 황해안 쪽은 밀물, 썰물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밀물때 바닷물이 쫙 밀려 들어오면 육지가 물에 잠겨버려요. 우리 이제 그 영토가 아무래도 좀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자,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척 사업은 이제 바다에 뚝을 쌓고 이 흙으로 메꿔서 육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갯벌을 간척지로 조성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뭐 농경지로도 쓰고요. 또는 뭐 공장 부지나 주택지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이에 있고요. 영종도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발전을 좀 이제 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해 두고 외국 기업들의 이런 투자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금의 뭐 감면이나 또는 이제 좀 할인의 혜택들 이런 이제 혜택들을 좀 주고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이 시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순서대로 지금 입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 거주에 유리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 또 간척지로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네덜란드의 폴더예요. 네덜란드의 간척지를 우리가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네덜란드는 실은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뚝을 쌓았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간척지를 만들었고요. 실은 네덜란드에 풍차가 참 많잖아요. 그죠? 풍차 아시죠? 굉장히 예쁜 이 엽서에 막 튤립과 함께 풍차 세워져 있는 그런 그림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 물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이런 배수를 위해서 풍차를 많이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에 의한 변화 사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기술 개발, 바로 너무나도 뛰어난 이제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건조했던 사막이 옥토로 변화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사막을 옥토로 어떻게 바꿨냐면요. 일단 이 지역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부터 찾아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석유의 매장량이 이 서남아시아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아 만연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나오고 있는 석유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를 판매해서 엄청난 또 이익,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런 부를 이제 오일머니라고 하죠. 그죠? 석유를 팔아서 판매해서 이 산유국이 얻은 돈. 그 돈을 가지고서는 막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 수로 사업. 수로라고 하는 거는 물이 다니는 이제 그런 길을 얘기하죠. 멀리 있는 하천에서부터 물을 끌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각종 생활용수를 공급을 했고요.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해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요. 그것을 염분이 없는 물로 바꾸는 시설이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다른 말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바닷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바닷물은 짠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하기가 어렵고 마실 수도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이 염분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오히려 수분이 더 부족해지는 현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담수로 바꿔요.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점점 거주 지역은 확대되고 농경이 가능해지니까 식량도 풍부해지고 식량이 풍부해지니까 사람 살기도 더 유리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막에서도 관계 농업이 가능하다는 거, 물을 끌어와서 이제 경제에다 물을 이제 댈 수 있는 관계 농업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많은 사막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사막 도시가 형성이 돼 있지만요. 미국의 라스베거스도 사막이었던 지역이 도시로 변화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진 자료 함께 보시면서 이 사막 도시들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 모습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사람 살기에 불리한 이유는 바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니 이 지역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막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이 조명이 반짝이고 있는 대도시가 실은 사막이었고 바로 멀리 있는 이제 그 하천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이 물을 공급하고 굉장히 화려한 이 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라스베거스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해외에서부터 이제 불러오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자원 개발에 의해서 변화한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알래스카예요.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먹거리들 중에서 특히 이제 큰 이제 그런 물고기들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많이 잡히죠. 그래서 알래스카산 연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는 이제 뭐 알래스카 지역 하면은 이 과거의 이 역사적인 그 사실로도 굉장히 재미난 그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지금은 자원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원래 이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 땅을 사게 돼요.
돈을 주고 헐값에 사왔지만 어마어마한 영토의 땅을 이제 사갖고 오게 되죠. 그죠? 미국 영토의 거의 5분의 1 수준의 큰 영토거든요. 그래서 헐값이지만 어쨌든 이 땅 사고 나서 돈 보면은 그렇게 헐값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이 목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여론이 엉망이었습니다. 막 아니 도대체 왜 저래? 아니 왜 저 돈을 주고 저 땅을 사와? 아, 뭐 고위도에 있는 너무 추운 땅이고 쓸모도 없고 그냥 진짜 비싼 냉장고 사오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비싼 냉장고를 사는구나. 이런 표현을 있을 정도로 정말 쓸모없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각종 자원이 발견됩니다. 금, 은, 석유까지. 지금 현재도 이곳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미국이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 해요. 어쨌든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아픈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 냉장고, 비싼 냉장고 안에 보석이 그득그득했습니다. 어쨌든 해외 기업의 투자와 인구가 이 때문에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점점 더 많아 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그런 이제 그 지역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이 된 거죠. 자, 게다가 관광 산업도 현재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은요, 추운 지역이에요. 위도가 좀 높은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빙하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빙하가 이제 녹아내리면서 흐르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지형이죠. 뭐 U자 형태의 계곡도 있고요.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뭐 피오르 해안이라고 하는 정말 장대한 경관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빙하 호수도 있고요. 자, 그런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또 이곳에는 많은 또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북극곰, 북극곰 한번 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북극곰이 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멸종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알래스카에 가면 이 곰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이들이 또 찾기도 하고요. 실은 그뿐 아니라 뭐 늑대도 살고 있고요. 북극의 알래스카 지역의 늑대 또는 뭐 물고기 종류들도 뭐 연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이 자연 경관에서도 또 되게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오로라. 오로라라고 해서 이제 그 하늘에 영롱한 그 커튼이 드리운 것 같은 그런 빛의 막 이제 이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백야 현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다양한 그 현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함께 발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마다 찾고 있는 지역이 되었죠. 자, 게다가 또 하나 항공교통의 요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반구는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북반구죠. 그렇죠. 북반구에 육지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북반구에 중위도 이상이 되어 있는 이제 중위도 이상에 있는 국가들끼리는요. 서로 교류할 때 이렇게 옆으로 쭉 이동해서 가는 것보다는 극지방, 요 북극을 통과해서 이렇게 갈 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지면의 면적이 좁아지다 보니까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가 바로 요 북극을 지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의 비행기 항로를 우리가 대권 항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권 항로가 통과하는 이 북극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북극 쪽에 있는 이 알래스카 지역이 많은 또 이제 그 각광을 받으며 교통의 요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실은 요즘에 항공교통뿐만 아니라 이 배가 다니는 이 해상교통으로서도 아주 중요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많이 얇아지고 또 녹아내리고 하다 보니까 배가 쇠빙선이라고 하죠. 얼음을 깨고 다니는 이런 쇠빙선의 활동들이 훨씬 더 원활해졌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러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로로도 또 각광받고 있는 지역에 해당해요. 자, 다음 또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참 많은 지역이었어요. 지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기를 꺼려 했었는데 이곳에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이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금을 캐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골드 러시라고 얘기합니다. 골드, 금이죠. 금을 찾아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골드러시라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변화해 가게 됐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확대된 그런 사례에 해당하죠. 자, 마지막 이 기후변화로 인한 또 변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가 있는 이 위치는요. 앞에서 봤던 알래스카 여기거든요. 알래스카보다도 훨씬 더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는 한대 기후가 나타나요. 한대 기후, 정말 추운
추운 기후죠. 그죠? 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 아주 많은 그런 이제 기후에 해당하고요. 여름철이 되어야만 조금 이제 기온이 상승이 돼서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 여름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해안가 부근에 이제 좀 일부 지역에만 해당했고요. 거의 80% 이상의 지역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덕분에 이게 덕분이라고 얘기하기 참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화석 연료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지구가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은 극지방 쪽에서는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얼음이 많이 녹고 눈이 녹으면서 땅에서 농사를 짓기 또 유리해지는 공간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농업과 목축업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참 이름을 보면요. 이 극지방의 하얀 눈과 얼음으로 이제 뒤덮여 있는 지역인데 그린란드예요. 그죠? 한때는 이곳에 이제 인구의 이주를 이제 생각해서 뭔가 좀 희망적인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린, 녹색의 땅이라는 표현을 붙였던 것인데 이 기후가 점점점 실은 더 낮아지면서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가 다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거주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공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인간 거주에 불리해진 지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참 잘 거주했었던 좋은 지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자, 먼저 사헬지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나친 농업 활동이 바로 이 사헬지대를 인간 거주에 불리한 곳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헬지대. 사람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 했던 이런 농경과 목축이 결국 땅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땅은 푸석푸석 점점 건조해지고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랜 기간 지속된 가뭄도 하나의 큰 원인이었는데 이것은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또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 주변의 초원지대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과도하게 식량과 그다음에 목축업을 했던 거죠. 이 사헬지대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 변두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헬이에요. 그래서 이 사헬지대의 초원을 이제 근거지로 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지역을 잃고 말게 돼요. 자, 과도한 지하수 개발과 농목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초원이 사막으로 변화해 버렸고요. 자, 그리고 농업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난민이 발생을 했어요. 난민은 이 다양한 재해로 인해서 자신의 거주 지역을 잃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농사마저 지을 수 없으니 식량을 구할 수가 없고 또 건조한 사막으로 변해가다 보니 물도 없고 결국은 이곳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지도를 통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지역에 쭉 위치하고 있고요. 이 사하라 사막의 남쪽 부분에 있죠. 그죠?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사헬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진 자료나 지도가 나오면 바로 사막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아랄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도요, 이 사헬지대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인간들의 농업 활동이 결국 메말라 버리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중요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자, 아랄해 주변 지역으로 관계수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다양한 하천에 물을 끌어쓰기 위해서 관계수로나 댐들이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건설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흘러들어오는 하천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조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재는 아랄레의 면적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기존 면적의 10% 정도뿐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자, 항구가 내륙으로 변화했고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긴 있으나 그 물에 이제 그 염도도 너무 짙어지면서 물고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어업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잃게 됩니다. 자, 이 아랄레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정말 충격적인 재난, 환경 재해로 이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니까요. 선생님이 자료의 샘물 속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우리 유엔의 반기문 총장께서도 많은 이 각국의 지도자들을 모아두고 환경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랄해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재해를 인해서 이제 그 자연환경이 변화하는 이제 사례들이 없어야 할 텐데요. 아랄해 이야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도가 중앙아시아를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옆에 보이는 이 아랄해. 전체 이 면적을 봤을 때 큰 지도로 확대해도 정말 큰 규모의 호수였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자, 위성 사진의 모습이에요. 1989년 정말 짙은 푸르른 색으로 아랄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그리고 2008년으로 가면요. 이제 거의 육지가 되어 있죠. 이 호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인데요. 주변 국가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로와 100여 개의 댐을 건설해버립니다. 결국은 흘러오는 하천의 이 양은 줄어들게 되고요. 현재는 기존 호수의 10%뿐이 남지 않게 되었어요. 앞에서 봤던 지도에서 아랄해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아랄해 호수에 있는 물이 증발해버리면서 이 안에 염도가 너무나도 진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보통 바다의 6배 이상의 그런 염분을 갖게 되면서 이 염분으로 인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생명체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바람이 불 때마다 여기 있는 소금기가 바람에 함께 날리게 되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다고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결국은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지나친 자원 개발이 또 인간의 거주 지역을 불리하게 만든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웨덴의 키루나가 나와 있어요. 스웨덴 하면 유럽에 있는 정말 대단한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스웨덴의 키루나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철광맥이 이제 아래 지하로 이게 쫙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철광석을 캐서 판매하며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도시에 해당하죠. 거의 100년간 이 철광석이 채굴이 되면서 점점점 땅속 깊이 이 철광석을 채굴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런 이제 굴들이 이 철광석을 캐내기 위한 이런 이 굴과 터널들이 이 도시 아래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반 침하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게 돼요. 무려 깊이가 뭐 100m까지 푹게 파가지고 아래쪽에 이 철광석을 채굴하는 지역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 땅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충분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이 도시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도시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함께 이 계획을 세워서 이 스웨덴에 있는 키루나 지역의 도시를 옮기기로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도시의 이전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살아갔던 이런 도시에서 공간을 이동해 다른 지역의 또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우루입니다. 나우루의 이야기도 참 뭐랄까요? 지구의 이 짧은 이제 지구의 역사를 짧게 딱 축소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나우루는 태평양 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지역의 이 많은 바다새들이 섬에 똥을 쌌고요. 그 똥이 굳어서 인광석이라고 하는 바로 이 비료 성분을 이제 만든 그런 이제 그 광물로 변해버렸어요. 그 인광석이 실은 한때는 석유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던 그런 이제 그 광물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나우루의 국민들은 너무나도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한다면 미국에 아니면 뭐 해외 유학까지 보내줬었고요. 나라에서.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집을 사줬어요. 나라에서. 그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국가였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이유가 다 바로 인광석을 판매하고 이게 수출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럼 인광석이 결국은 언젠간 동이 날 거잖아요. 결국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인광석이 동나게 되면서 무분별한 채굴로 인해서 이 집안은 다 황폐화되고 지형은 다 황폐화되고 토지는 또 엉망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었고 또 국민들은 그저 자원을 판매하고 그거로 인한 소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기술이라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생활의 태도가 이미 많이 상실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악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현재는
한때는 엄청난 소득을 자랑하는 국가였지만 아주 최빈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나우루라는 지역 자체가 인광석 채굴로 인해서 땅이 이제 황폐화되면서 농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식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값싼 저렴한 이런 캔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름진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서 또 주민의 대부분이 또 이 비만이라는 그런 또 이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나우루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재해에 의해서 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그중에 체르노빌은요, 인재입니다. 인재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죠. 우크라이나의 이제 수도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체르노빌인데요. 이 체르노빌에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는 거죠. 요때 시기가 바로 이제 그 1900년도 이제 후반으로 가서 한 86년쯤 됐을 때 그때쯤에 이제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게 되고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피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됐다는 걸 피폭이 됐다고 하죠. 너무 상당한 양의 이 그 피폭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그 질병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점점 그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뭐 생명체에도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에도 마찬가지로 방사능의 누출로 인한 오염이 생기게 되었죠. 결국은 토양과 대기로 인해서 이 오염 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막 확산이 되게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1,800여 개 마을에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여기가 바로 체르노빌, 바로 이 인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지역에 해당합니다. 현재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체르노빌이라고 한번 쳐보면요. 체르노빌은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그곳에서 뭐 괴물 지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 방사능의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커져버린 그런 지렁이라든지 또는 뭐 괴물 메기 엄청 또 이제 그 이상한 기형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큰 이제 메기들이 대형 메기들이 출몰하게 해서 이 방사능의 그 무서움,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가셔서 재해에 의한 자연 변화 사례 중에서 자연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봤던 건 사람에 의한 재해라면은 여기 IT는 자연재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자, 2010년에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주거 환경부터 각종 시설들까지 다 붕괴가 되고 게다가 이런 이제 그 하수가 오염이 되면서 생활용수가 또 부족해지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2010년에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IT예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주거를 잃고 임시 대피소라든지 가옥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니까 이 IT의 이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사도 좀 찾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좀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몰디브와 투발루예요. 자, 이 지역들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몰디브하고 투발루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지금 거주 환경이 좀 불리해진 지역인데요. 이 자연재해가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죠. 자, 지구온난화, 우리가 화석연료를 너무나도 많이 쓰게 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온실가스가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구는 이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태양의 빛은 투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을 잘 못하게 되면서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간 거주에 유리해진 지역도 있었지만요. 투발루나 몰디브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았다고 했었죠. 그 빙하 녹은 물은 다 바다로 흘러들어갔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지대의 이 섬나라들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길 위험성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아시다시피 몰디브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합니다. 신혼여행객들이 진짜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손꼽히는 장소에 해당하는데요. 언젠간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투발루는요. 9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예요. 9개의 섬 중에 벌써 2개가 물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발루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다른 지역에서 좀 받아주세요라고 이민을 지금 신청한 상태에 해당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를 그냥 거부를 해버렸다고 해요. 그나마 뉴질랜드만 지금 이민을 받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좀 마음이 아프죠. 이 투발루 같은 나라는 자연 환경에서 그대로 이제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업 발달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지구 온난화, 이것과는 거의 관계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걸 무시한 채로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한다면 참 어떻게 될까요? 투발루가 바로 우리나라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 않나요? 그렇죠? 지구의 이 온난화라고 하는 거,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많이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터전을 잃고 있는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후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두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 난민은 기후변화 때문에 더 이상 이 거주지로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난민이 될 거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특히나 가장 이제 심각한 이 재해로 인간들에게 닥치게 될 텐데요. 우리 지금은 몰디브와 투발루가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라고 해서 이 지역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도양 쪽에 있는 A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몰디브고요. 그리고 태평양 쪽에 있는 B 섬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투발루입니다. 두 지역의 위치도 함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방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43쪽의 1번 문제입니다.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했던 장소도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거주하기에 불리한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IT 같은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도 배웠었고, 인재로 인한 뭐 체르노빌도 있었고요. 몰디브나 투발루처럼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기는 지역도 있었죠. 관계용수를, 물을 끌어다 쓰는 이제 그런 관계용수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하천이나 호수의 물이 줄어들게 되죠. 이 때문에 인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의 근원지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더 이상 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남부아시아는요,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으나 석유 자원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남부아시아는 정말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하고자 하는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자, 다음 문제는요.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바르게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는 투발루. 자, 관계 농업이 확대되면서 결국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아랄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체르노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는요, 해수면 상승으로 사람들이 살기 불리해지고 있고요. 북극해 연안 지역이나 남극과 같은 공간은요, 추운 지역이었지만 현재 개발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지구 온난화가 두 현상의 공통적인 원인이죠. 자, 이제는 보다 더 본격적인 문제를 통해서 점수 팡팡 실력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교재 43쪽의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넓은 사막, 오아시스 농업, 유목, 그리고 적은 인구, 석유 개발, 인공 광기수로 건설, 그리고 인구 증가, 도시 형성. 결국은 인구가 거주하기 불리했던 지역에 물을 끌어오고 석유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생겨났고 사막 도시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럼 건조한 지역, 바로 알파벳 C에 해당하는 요 지역, 바로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생각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44쪽. 마찬가지로 이제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인데요. 나왔죠? 그래요. 이 지역은 지도로 많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지도였어요. 위 지도의 A 지역,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변두리 남쪽에 해당하는 사헬지대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사헬지대, 지금 초원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변화의 원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아닌 것 같고요.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강수량 감소,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였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여기 바닷물이 차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무분별한 가축 사육과 경작지 확대, 이게 바로 큰 이유죠.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관계농업 확대로 인해 하천의 유량이 감소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곳은 아랄해였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4쪽에 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해안 저지대의 침수 현상, 물에 잠기는 현상이죠. 몰디브, 투발루 등에서 진행되는 해수면 상승. 그래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해안에 접해 있는 나라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상승해 오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위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지에서 눈 녹은 물들이 더 많이 내려오면서 홍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밑에 있는 몰디브나 투발루도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된 것이 침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2번 지구 온난화의 심화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술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서술형 문제 1번입니다. 사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랄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아랄해의 면적이 줄어들게 된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랄해의 면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1989년과 2008년을 비교해 봤을 때 시간은 한 20여 년 정도 이제 흘렀는데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이게 같은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수의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육지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아랄해로 흘러드던 하천의 물을 너무나도 많이 끌어서 농업을 했기 때문이죠. 이 관계 농업을 확대하면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호수의 크기가, 아랄해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서술형 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우려되고 있는 비극의 원인을 조건에 맞게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40%는 해안으로부터 10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발 고도 1m 이내 지역에 살고 있다. 바다에 가까우면서 낮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고려했을 때 해수면 상승은 인간 거주 환경에 엄청난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안 저지대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입니다. 가나 사례에서 거주 환경이 변화하게 된 각각의 원인을 찾아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농경지 면적이 확대되고 사막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체르노빌에서는요,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5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대규모 수로를 건설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충해서 바로 물 자원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고요. 1986년 나 지역에서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 거주에 불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미션이 또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 미션은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딱 10분만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주시는 거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